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보합권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보합권으로 내려오면서 지금 코스피 지수를 좀 하락세로 지금 견인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남은 5장 저희가 이슈별로 종목별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도 두 분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보겠습니다. 윤혜림 대표와 이재규 본부장 두 분과 오늘 함께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먼저 오늘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증시 기술주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엔비디아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게 올랐습니다. 이 훈풍이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불고 있는 것 같은데 윤혜림 대표님, SK하이닉스가 장중에 20만 원 선을 터치했고 지금도 그래도 20만 원 선은 지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금 지금 외국인이 또 코스피 시장 매도 우위로 전환하면서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6만 전자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까요? 일단 이제 반도체는 조금 단기간 내 추세 상승이 이제 부족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트럼프가 뭐 보호무역주의를 강화를 하면서 이제 미국의 반도체 관세 도입 우려도 지금 조금 약간의 악재 아닌 악재로 또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계속 투자해놓은 시간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약간 보수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지난 7월부터 이제 반도체의 조금 이런 주도 섹터의 분위기는 많이 좀 흐려졌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 트레이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테마들이 확산이 되고 이제 여기서 또 어떻게 주도 섹터가 만들어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렇게 반도체에 뭔가 일희일비하면서 지금이 조금 저점인데 사도 될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차라리 조금 더 강력한 섹터들을 더 보시는 게 더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이제 추세 상승을 이끌어 나가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는 아직 우리 시장을 주도하기에는 조금 상승 동력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SK하이닉스가 지금 이렇게 1%대로 상승 탄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하나의 더 호재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내년부터 양산할 HBM4의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이 소식 조금 더 자세히 전해주시고요. 또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기업 하면 떠오르는 두 기업이 있는데 바로 한미 반도체와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좀 가장 크게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만 놓고 본다면 한화 인덕, 그러니까 한화 정밀기계가 좀 더 수혜를 받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 하이브리드 본딩 쪽이 생각보다 지금 바로 양산에 들어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뉴스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좀 살펴봐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SK하이닉스에서는 2026년도에 기술을 이용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2025년도에는 발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TC 본딩 쪽에 대해서는 한미 반도체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같이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한화 정밀기계 그러니까 한화 인더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변동성이 한화 인더가 좀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으면서 주가가 한 차례 굉장히 강하게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화 인더스트리가 어떻게 보면 좀 더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상승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하이브리드 본딩 쪽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무슨 뉴스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확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아직 좀 이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까지 어떤 흐름이 이어지는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방금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저 같은 경우도 반도체 업황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SK하이닉스가 20만 원대를 지켜주면서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과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더 올라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상반기 때와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무언가 모멘텀이 좀 부재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전 종목별 흐름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반도체 업종이 전반적으로 좋았다라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종목별 흐름이 좀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여기서 엔비디아가 꺾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부담을 좀 느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주가를 잘 체크해보자.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 오늘 잘 가고 있는데 TC 본더에서는 한미반도체,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에서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더 눈에 띈다, 부각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도체 주가가 잘 가는데요. 전력기기 쪽도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재룡전기 7% 넘는 강세 보이고 있고요. 제일일렉트릭, 산일전기, 광명전기, 일진전기 다 강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추가 질문 드릴게요. 전력기기도 오늘 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히려 반도체 쪽보다는 전력기기가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전력기기가 많이 반등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견을 많이 드렸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주들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더 붙는 것 같고 AI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다 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이제 더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중에선 효성중공업 정도를 좀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많이 못 올라왔고 건설사업부 쪽에서 매출이 좀 안 나오다 보니 주가 흐름이 좀 둔했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변압기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효성중공업이 가장 먼저 신고가를 경신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변압기 쪽에서는 효성중공업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전선 쪽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오늘 올라오고 있는데 전 LS 에코에너지라는 기업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선 쪽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이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히토류 쪽에 대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양국이 갈등을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히토류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같은 경우도 이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히토류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부존량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베트남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베트남 쪽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전선 쪽이라든지 추가적으로 히토류까지 좀 엮어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변압기 쪽에서는 효성중공업 그리고 그 밑단에서는 LS 에코에너지 정도로 봐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는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틀렸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직하게 또 답변을 주셨습니다. 전력 설비 쪽은 추가적인 상승세 기대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종목을 또 효성중공업과 LS 에코에너지로 콕콕 집어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투자 전략 짚어보도록 할게요.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대선 전에 2차 전지주들을 미리 좀 담아보셨던 분들은 정말 마음을 많이 졸이셨을 것 같습니다. 급락했던 종목들 오랜만에 지금 급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특히나 LNF가 여전히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불기둥을 뿜고 있습니다. 오늘의 2차 전지 상승, 기술적인 반등으로 바라봐야 될지 아니면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해도 될지 윤혜림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이제 아직 불확실성 해소라고 하기에는 조금 섣부른 판단인 것 같고 이제 너무 많이 빠지기도 했죠. 바닥권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여전히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4분기 좀 실적 확인을 하고 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 이제 친환경 정책을 폐기 공약이 이제 실제 정책이 이제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오늘 이제 반짝 투심이 회복된 점 그리고 낙폭 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사실 지금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계속 오늘이 바닥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금 바닥이 나오고 있으니 이제 정확한 바닥을 조금 다지고 그때 진입을 해도 훨씬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른 변동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들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나 오늘 LG 엔솔이 리비안의 원통형 배터리 46 시리즈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훈풍을 또 더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해서 수주 계약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은데요. 밸류체인 종목들 지금 좀 눈여겨봐도 좋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또 특히나 성우가 지금 LG 엔솔이 설립 과정에 성우를 합류할 것을 제안하면서 성우가 지금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만약 지금 좀 워낙 바닥권에 있잖아요. 만약 지금 좀 매수를 한다면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돼서는 TCC 스틸이라는 기업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니켈 도금 강판과 관련되어 있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가 원통형 배터리 쪽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꽤 있어요. 지금 기업 이름이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동원 시스템즈라는 기업도 있고요. TCC 스틸도 있고 그리고 LNF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느 정도 엮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LNF 같은 경우도 10% 넘게 올라오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붙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비안 쪽에다가 납품을 하는 것은 4695 배터리인 거고 시장에서 그동안 부각이 많이 됐었던 것은 468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캐파 자체가 커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2차 전지 쪽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쪽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번 대선 이후에 가장 큰 것은 어쨌든 미국이 중국을 규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면서 2차 전지 쪽에 대한 캐파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중국 쪽에서 빠지는 부분들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얻어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눌림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 좀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긍정적인 의견 드리고요. 오늘은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잘 보이지만 순환매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 화재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전고체라든지 쭉쭉쭉 변동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제 한 바퀴 정도 돌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셀사들 대형주들이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이 짚어주셨던 것처럼 지금 2차 전지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원통형 배터리 모멘텀뿐만 아니라 ESS, 전고체 배터리, 리튬 이런 다양한 모멘텀들이 혼재해 있는데요. 우리 윤혜림 대표님은 그러면 2차 전지 안에서 어떤 모멘텀을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저는 가장 긍정적인 건 아무래도 ESS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ESS가 테슬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이제 줄을 잘 타려면 이제 2차 전지 중에서는 그래도 ESS가 가장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이 테슬라의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한 54% 정도 급증을 했었는데 내년 성장을 한 20%, 30%를 예상을 하면서 여기에 ESS 마진이 30%를 돌파를 한 점이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ESS 시장 자체는 이제 확실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의 전반적인 섹터는 지금 바닥을 조금 잡을 듯 말 듯한 상황이고 이제 여기서 IRA에 대한 노이즈가 사라진다면 가장 먼저 부각될 것이 이제 ESS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이제 ESS 내 대장인 서진 시스템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ESS 시장 내의 입지도 높고 이제 성장이 본격화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역시나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반도체 모멘텀도 있어서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ESS 그리고 서진 시스템으로 압축해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 3분기에 테슬라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데 있어서 또 ESS 사업의 성장세가 또 두드러졌다는 점이 한몫을 했습니다. 최근에 또 우리 시장 거의 트럼프뿐만 아니라 이 일론 머스크, 지금 테슬라가 또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밀고 있는 ESS 쪽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서진 시스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2차 전지 이어서 저희가 제약 바이오 섹터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제약 바이오 섹터도 일부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있었던 FOMC 회의에서 연준이 또 한 번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하면서 또 금리 인하의 수혜 섹터 하면 또 제약 바이오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오늘 제약 바이오 종목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이제 제약 바이오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을지 궁금한데 우상향 랠리 기대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속에서도 여전히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의 주도 섹터는 제약 바이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른 곳에 관심과 이런 거래 덕임을 쏠리면서 제약 바이오의 조정이 나올 때 역시나 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도 섹터와 주도주의 방향성을 볼 때 가장 집중하셔야 할 점이 이제 보통 1등주, 2등주라고 불리는 이런 주식들을 관찰을 하면서 좀 추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제약 바이오의 단연 주도주가 이제 알테오젠이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후에도 조금 호재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알테오젠의 주가가 지금 꺾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제약바이오의 모멘텀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제약바이오는 뭐 연말까지 혹시라도 이제 연말까지 내 종목이 달리지 않는다면 뭐 내년 상반기에는 충분히 달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요즘 같은 급락이나 하락이 나올 때 조금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제약바이오가 특히 이제 우리가 몇 년 전에 일어났던 테마가 아니라 지금은 금리 인하라는 배경 그리고 실적 성장이 뒷받침되어 주기 때문에 뭐 강력한 주도주다 걱정하지 않으시고 분할 매수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알테오젠이 시세를 내뿜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10%대까지 또 급등을 하면서 지금 40만 원 선을 시원하게 뚫어줬는데요. 본부장님, 알테오젠 지금 신고가 경신 중이에요. 소식 좀 자세히 전해주시고 지금 알테오젠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기술력이죠. SC 제형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이번에 한 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하죠. ADC 쪽에 대해서 이 N2에 대한 제형 변경 독점 라이센스를 가져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고가를 경신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대장주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매출 구조까지도 앞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좀 더 우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전 이렇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가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미국의 국채금리도 올라가고요. 뭐 달러 강세도 이어지면서 살짝 희석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됐는데 우리 방송 서두에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FOMC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파월 의장이 25bp 인하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달에도 인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런 뉘앙스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나라 성장주들이 어제까지는 조정을 좀 받았는데 오늘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알테오젠, 그리고 앞서서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2015년도에 R&D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년 차가 되고 있는 2024년도 올해와 2025년도에 굉장히 많은 결과물들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와 기업들의 그런 가치가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교집합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어쨌든 SC 제형 변경에 대한 모멘텀들을 계속해서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하나에만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에다가 적응증을 넓힐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제약 바이오 섹터는 추가 상승, 연말 랠리를 기대해보자라고 의견이 합치가 됐습니다. 그동안 제약 바이오 종목들, 기업들이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었다면 요즘에는 실적이 잘 나오는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늘 SK 바이오팜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을 기록했고요. 또 창사 이래 처음으로 4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좀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펀더멘탈이 탄탄함을 또 자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 아까 좋은 종목들은 좀 매수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펀더멘탈까지 좀 탄탄한 그런 폭풍 성장이 기대되는 바이오주가 있다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네,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하고 다니는 기업인데 네. 동아소시홀딩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거 지주사라서 변동성이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좀 상방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자회사 중에 동아ST와 ST팜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동아ST 같은 경우는 뭐 치매라든지 비만 쪽, 그러니까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쪽에 대한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T팜 같은 경우는 또 CDMO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죠. 이 회사들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장이 되지 않은 기업 중에서 ST젠 바이오라는 기업도 있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CDMO 쪽에서 유럽과 미국의 실사를 전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CDMO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추가적으로 붙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탄력도는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안정적인 흐름은 이 동아소시홀딩스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이제
이제 좀 탄력적인 모습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최근에 이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라는 기업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세포 분석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재무제표는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나는 좀 탄력도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도 한번 봐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으로 인해서 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생산하고 있는 요 세포 분석에 관련되어 있는 장비 매출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실적이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한다면 전 동아소시홀딩스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좀 이제 변동성을 노려보겠다라고 하신다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이 정말 명쾌하게 딱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 종목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이슈에 움직인 섹터들 투자 전략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양자 암호 관련 종목들 오전장부터 강한 시세를 내뿜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양자 컴퓨팅 육성에 초점을 둘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 미국 시장에서도 아이온큐가 급등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정말 다양한 섹터가 테마를 이루면서 급등하는 와중에 양자 암호 관련 종목들도 오르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현 시점에서 트레이딩을 한다면 어떤 섹터를 좀 공략하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트럼프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만들어지는 섹터들을 다 따라간다면 솔직히 이제 고점에서 물릴 확률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양자 암호 섹터 내에서 보신다면 저는 차라리 이제 통신 장비 쪽으로 트레이딩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대표적인 통신 장비 5G 관련주인 이제 KMW가 거의 지금 예전에 정말 한 2, 3년 전, 3, 4년 전에 고가가 한 8만 원대였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한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을 한다면 차라리 이렇게 바닥권에서 시세가 나오고 더 이상 조금 빠질 바닥이 한정적인 이런 섹터와 종목들을 조금 추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미 이제 악재를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제 내려갈 바닥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통신 장비 쪽으로 KMW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자 암호와 관련해서 보안주와 통신 장비를 놓고 본다면 통신 장비 쪽이 더 괜찮겠다. 그 안에서 KMW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목받았던 조선 종목들 오늘도 시초에 갭상승 출발했습니다만 약간의 수익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간의 윗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대표님, 조선주 산업이 전반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좀 눌림목 구간을 이용해서 담아본다면 어떤 종목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 조선주는 이제 조정 중일 때도 우리가 계속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트럼프에 인해서 호재로 발생해서 오를지는 몰랐고 굉장히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고 트럼프가 밀어주니 당연히 포트폴리오에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번 주의 흐름을 보니까 뭐 이런 조선 방산 이런 것들이 신규 상장주들의 조금 탄력성이 훨씬 더 도드라지는 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를 보실 때 대표적인 뭐 HD 현대그룹주인 중공업, 한국조선해양도 좋은데 뭐 조선주를 보실 때 이제 엔진이 가장 좀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HD 현대 마린 솔루션을 조금 매수의 눈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이제 고가 및 이 고수익의 이제 엔진 부품 덕분에 뭐 다음 분기도 계속 실적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신규 상장주라는 조금 가벼움도 있어서 충분히 다시 한번 좀 시세 상승을 좀 분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마린 솔루션을 보실 때 이제 목표가는 1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5천 원 정도로 보시고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윤혜림 대표님이 오늘 꼭 공략 가능한 종목으로 또 짚어주셨습니다. 엔진 쪽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조선주들은 눌림목 구간에서 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세를 내뿜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도록 할게요. 자료 보시면 정말 많은 관련 종목들이 밸류 체인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인공위성 제조기업 AP위성과 제노코가 어제장에서 상한가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본부장님, 이 중에서 트레이딩 가능할 만한 후속주 어떤 게 있을까요? 우주항공주들이 여전히 또 강하더라고요.
네, 우주항공 좀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대선 이전에 트럼프 쪽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됐던 쪽이 있고요. 또 해리스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됐었던 쪽이 있는데 막상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우주항공 쪽과 조선 쪽 그리고 5G 쪽 같은 경우가 이제 변동성을 많이 키우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승 여력이 더 많이 남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가장 대장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세트랙 I입니다. 세트랙 I가 어쨌든 연결 기준으로 흑자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주 산업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는 6월 달부터 100% 넘게 상승한 기업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미국보다 조금 늦게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 다만 나는 이제 우주 항공 쪽이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국 항공우주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방산과 우주항공 이쪽이 같이 엮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5G 통신 장비 같은 경우도 이 위성과 같이 엮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교집합에 있는 기업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우주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서는 세트랙 I를 말씀드리고요. 세트랙 I뿐만 아니라 뭐 방산 쪽과도 내가 엮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한국 항공우주를 봐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테마와 관련해서는 세트랙 I와 한국항공우주 짚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이슈들 저희가 투자 전략 짚어봤는데요. 남은 오후장도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